계승자들의 대오가 혁명의 성지혜로 영영히 굽이치고 있습니다. 이 조국에 연드놀지 않을 정신적 기둥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창조한 선열의 녹시 어린 성스러운 이 땅을 밟아보지 않고서는 혁명의 먼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고 백두의 후손으로 떳떳이 살 수 없기에 가장 엄혹한 환경에서 가장 빛나는 위협을 이룩한 선열의 근억과 정신이 맥동치는 백두밀림에서 오늘도 후손들은 듣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영원히 안고 살 자력갱생의 마치 소리를. 항일대전의 모든 분야를 관통한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 오늘도 영원한 생명력을 안고 계승되고 빛나는 민족 자존의 위대한 이 정신이 어떻게 마련되고 세대를 이어왔는가. 여기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조선혁명의 역사 속에 관통된 자력갱생, 자력자강의 시원을 말해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쉼없이 울려 퍼지는 유격구 병기창의 마취소리. 이 병기창의 마취소리가 울려 퍼지던 항일대전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병기창의 마취소리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참으로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930년대 초 항일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왕청 마천에 계실 때 하나의 청원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시었습니다. 청원 편지란 당시 혁명을 한다던 일부 사람들이 혁명이 먼저 승리한 이웃 나라에 수류탄 공장을 하나 보내줄 곳을 요청해서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수류탄 공장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일제가 유격군 고지를 초토할 흉계 밑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공격해야 하는 그때에도 그들은 수류탄 공장에 도착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수류탄 공장을 해결해 주겠다는 회답도 또 해결해 주지 못하겠다는 회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이런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더 깊이 새겨 안으시고 조선혁명에서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제하도록 하신 분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이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수류탄을 거저 가져다 주겠는가? 우리는 수류탄을 자체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자력갱생하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우리의 손으로 병기창을 구려 무기도 수리하고 화약도 만들고 수류탄도 만들자.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미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앞장에서 높이 울리신 자력갱생의 마취소리. 바로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설하에서 우리 혁명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자력갱생, 이 자력자강의 첫 페이지를 기록한 주인공들이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연길 폭탄과 더불어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이런 유명한 회상실기를 쓴 항일혁명 투사동지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박용순 동지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수류탄이라고 하면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군수 공장에서나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용순 동지를 비롯한 병기창 성원들이 이런 머루와 매, 망치와 줄칼과 같은 보잘것없는 노동도구를 가지고 현대적인 군수공장에서 생산하는 수류탄과 별반 다름이 없는 이런 위력한 작탄을 만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냈습니다. 연길 폭탄만 제작한 것이 아니라 혁명에 필요한 것이라면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쇠붙이를 다뤄본 경험도 없고 더욱이 무기수리 같은 것을 해본 전적이 한 번도 없는 분내기들이 선반도 볼반도 없는 천야장갈에서 현대적 군수공장에서나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자탄도 만들고 권총, 보총과 탄알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화약까지도 척척 만들어냈다고 하시면서 회고록에 이렇게 쓰시었습니다. 이것은 항일 전쟁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었고 이 전쟁의 승리가 민족 자주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본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만이 나올 수 있었던 기적이었다. 항일무장 투쟁 시기 박용순 동지를 비롯한 투사들이 연길폭탄뿐 아니라 총과 나무포까지 꽝꽝 만들고 무엇이나 자체로 수리해서 싸우던 그때 고급한 기술을 요구하는 무전기까지도 자체로 다루고 통신기술을 연마하여 무선통신까지 척척 보장하면서 적들과 싸운 데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지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맡겨지면 척척 해내는 박용순 동지에게 일본 놈들에게서 빼앗은 무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무전 기술도 익혀볼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박용순 동지한테는 참으로 아름찬 가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일의 날을 언제나 하자고 결심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고 늘 당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힘든 무전기 성내도 그 무전 기술도 자체로 완전히 정통했습니다. 혁명의 요구라면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이렇게 항일혁명의 걸음걸음은 이런 놀라운 투쟁과 창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익측도 후방도 없는 가장 간고하고 시전에 찬 그 시기 피 어린 항일대전의 나날에 발휘된 말지선의 고귀한 그 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은 바로 이런 소박한 귀틀집에서 뼛속까지 얼어드는 자연의 세찬 광란과 적들의 집요한 포위와 추격, 식량난을 비롯한 이중 삼중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창조됐습니다.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 맞서 싸워야 하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우리 항일혁명 선열들이 스스로 깨닫고 심장마다의 굳골이 세교하는 자력자강의 기치야말로 운명개척의 유일한 방도였고 불변의 선택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료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자력갱생이 발휘하는 놀라운 위력, 그 가마력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6대 창건을 앞둔 어느 날 군사훈련 도중 두 대원이 격침을 부러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이 보고를 받으시고 두 대원에게 다음 날까지 격침을 고쳐오라고 하셨습니다. 두 대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자기들이 총이라는 걸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격침을 고쳐올 수 있겠는지 당황해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누구나 손쉽게 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것이 혁명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혁명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부르겠는가? 보통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위협을 해제끼는 여기에 혁명의 참뜻이 있고 혁명가의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격침을 고칠 방법은 동무들끼리 토론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두 대원은 철사를 얻어 줄칼로 갈기도 하고 또 대장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기도 하면서 끝끝내 다음 날까지 그들은 이렇게 자체로 격침을 고쳐 위대한 수령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침 한 개란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것을 수리하는 시간이면 새 보총 10자루도 능히 노력해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격침 한 개를 수리했을 때에 얻게 되는 교훈은 수소폭탄 한 개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산생시키고 확산시킨다고 회고록에서 뜻깊게 회고하셨습니다. 자력쟁생을 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역사의 전리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사가 우리 결의의 심장바다에 우리 인민의 가슴바다에 뿌리 깊이 새겨놓은 고귀한 넋이었고 귀중한 유산이었으며 위대한 전통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창조된 백도의 연길폭탄 정신이었고 바로 이렇게 발휘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었습니다. 연길폭탄부터 시작된 자력갱생의 역사, 단순히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었다, 이런 것만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험악한 조건 하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온다는 그런 자각, 또 그런 자각을 가진 사람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준다는데 자력갱생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혁명의 첫 세대가 발휘한 고귀한 혁명 정신, 이 연길폭탄 정신은 항일의 그날 아래만 발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이 정신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의해서 우리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더 굳게 자리 잡게 되었고, 또 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 기적과 위훈을 낳는 위대한 전통으로 꿋꿋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1986년 7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로 말하면 제13차 세계 총연합생 축전 대상 건설이 한창이던 때여서 우리 수도건설 앞에는 어렵고 방대한 가업들이 수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선 것은 266개나 되는 축전 대상 건설에 필요한 마감 건재와 자재, 설비들을 어떻게 대체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섰습니다. 축전 대상 건설을 맡은 일꾼들은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일부 자재와 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것으로 토론하고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일꾼들이 올린 문건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중한 안색에 잠기시어 자신께서는 이럴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밀림 속의 변기창 생각이 떠오른다고, 항일유역대원들은 맨주먹으로 밀림 속의 변기창에서 연길폭탄을 만들어 강도 일제를 통쾌하게 적쳤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길폭탄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자력갱생의 힘으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셨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일꾼들에게 자력쟁생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의 힘이 얼마나 큰 생활력을 발휘하는가를 다시금 깨우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교시가 있은 때로부터 방대한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대상 건설이 제정된 기일 안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훌륭히 완공되었습니다. 완공 단계에 이른 축전 대상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그날의 우리 장군님의 교시가 오늘도 뜨겁게 울려옵니다. 오늘의 이 기쁨은 모두 연길폭탄을 만들어낸 자력갱생의 덕분입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자력갱생의 상징인 연길폭탄을 마음속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항일의 불바다 속에서 창조된 연길폭탄 정신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놀라운 기적과 전변들을 이 땅 위에 무수히 펼쳐 자주 자립 자위의 억센 성세를 쌓아올렸습니다.
우리의 경의하는 원수님, 늘 현지 지도의 길에서 일꾼들에게 일깨워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도 바로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영일폭탄 정신으로 삶을 일해 나가라는 간곡한 당부였고, 그래서 우리 원수님 오르고 또 오르시는 백두의 행군길이었습니다. 이 길만이 오늘 혁명 앞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들을 정면 돌파전으로 맞받아 뚫고 나가게 하는 굳센 신념과 의지를 펴줘주고 혁명 승리의 방향을 안겨주는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온 넋으로 피부로 체득하는 길이었습니다. 백두의 행군길, 이 원수님 가르치시는 혁명 승리의 이 직선주로 승리의 지름길을 따라 오늘 천만의 대호가 화답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우리 혁명대호의 맨 앞장에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깃발처럼 나붙기는 항일의 연길폭탄 정신. 그 연길폭탄 정신은 우리의 심장 속에 이렇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제국주의 강족을 때려부신 선열의 후손이라면, 백두의 넋,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창조한 민족의 자손이라면, 오진 광풍 불어온데도 언제나 항일의 연길폭탄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살라고.